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들은 왜 싸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든 세계인의 시선이 주목된 이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자, 지난 10월 7일, 4일 전이었죠? 우리는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총공격했습니다. 왜 이들은 전쟁을 시작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 전쟁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링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부터 요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쪽은 팔레스타인인데요. 사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자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이에 두고 팔레스타인은 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땅은 해안가에 위치한 가자지구라는 땅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 세종시 면적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팔레스타인 땅은 서안지구라고 있어요. 서안지구는 상대적으로 땅이 좀 더 크죠. 가자지구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땅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이 팔레스타인이 두 개의 땅을 통치하는 정부도 각각 다르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경기도와 경상도를 통치하는 정부가 다 다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안지구, 이 큰 땅에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냐?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자지구,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니라 하마스라고 부르는 또 다른 단체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하마스가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싸우고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요, 전쟁에서 약간 한 발짝 뒤로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전쟁의 링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좀 간단하게 누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봤다면요, 전쟁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작이 됐는지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마스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적인 정당이자 테러 단체, 이렇게 두 개의 평가를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때는 10월 7일이었죠.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치자면 약간 쉬는 날이었는데요. 이 새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2,500여 발 이상의 로켓포를 이스라엘로 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공중에서 막아낼 수 있는 뭐 일종의 대공방어? 그러니까 방어막이 있어요. 또 다른 미사일을 쏴가지고 날아오는 뭐 로켓을 맞춰버릴 수가 있는 그런 대공방어 체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마스가 너무나도 많은 이 2,500발 이상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완전히 방어를 해내지 못했고요. 하루 만에 엄청 많은 피해를 입고 말았어요. 10월 7일 첫날에만 이스라엘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런 로켓포 공격을 하는 동시에 무장대원 300여 명을 이스라엘 본토로 침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막 패러글라이딩으로도 내려오고 아주 끔찍한 학살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막 잡아가기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격을 받자마자 즉각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사일과 로켓을 하마스의 가자지구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는 대부분 서로의 땅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과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왜 이 전쟁의 원인,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더 나은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째, 중동의 국가 이란 때문에. 자, 먼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자 지구는 한국의 세종시와 비슷한 크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시에는요 2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하지만 가자 지구에는 2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정말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 출산율도 한 4.7명? 이렇게 높아서 가자 지구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요. 가자 지구에는 사실 별다른 산업이 없어요. 관광 산업을 한다거나 자원이나 혹은 기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가자 지구의 80%는 해외 원조, 즉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외 원조가 없다면 가자 지구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요. 우리의 땅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 가자 지구의 땅을 더 잘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성전, 즉 전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여기서 더 잘 살려면 어떠한 산업시설,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얘네들의 땅을 빼앗아 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라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하나 최근에 또 발표가 됐어요.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갑자기 공격한 거는 이란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잘 아시죠? 중동의 국가, 침대 축구로도 좀 유명하고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꽤 잘 나가는 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뒤에서 몰래 도와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란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지 않았고 하마스의 자유의지로 시작된 공격이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요.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이 하마스의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왜 나오고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른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여러 중동 지역들의 국가들한테는 항상 미운 털이 박힌 존재예요. 아니 왜 중동의 땅에 너네 이스라엘에 살고 있냐? 나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중동 전쟁까지 계속된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중동의 리더격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친해지기 위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도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전쟁도 몇 번 했었고. 근데 얼마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져 버리면 이란의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중동의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랑 같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이랑 친해져 버리면 이란은 혼자 왕따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뒤에서 응원을 해줬고 무기를 갖다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두 번째 원인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두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많은 서방의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란이 뒤에서 조종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스라엘 쪽으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붙어줬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미국이 갖고 있는 최강의 무기 슈퍼 항공모함 또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의 바다로 보내줬습니다. 특히 이제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요, 비행기가 75대 이상 실리고요, 많게는 90대 이상 실립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들은 각종 스텔스기 혹은 첨단 사양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격추시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전투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을 이스라엘에 갖다 놓음으로써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확대시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전투기들을 출격시킨다. 너네 나라를 석기시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아예 그냥 대놓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진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로 탱크 부대, 지상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탱크를 보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전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부상자와 사망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번 전쟁에서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학살을 이미 저질렀고요. 특히 영상도 공개가 된 게 많았지만 어떤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영유아, 어린아이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어린아이의 시신이 무려 49 이상이 발견이 됐는데 심지어 그 시신들 중에는 머리가 잘려 있었던 또 그런 시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공격은 사실상 나라를 되찾기 위한 어떤 숭고한 전쟁이 아니라 테러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하마스를 지지하는 나라가 중동 국가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류애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또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납치 이런 걸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마스가 완전히 또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그리고 민간인 좀 공격하지 마라. 사실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많은 비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마스는 러시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정말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게 평화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중요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